굿모닝. 영택 탄신일인데 왜 너가 하냐고. 그래도 탄생일 8시에 또 라이브 있잖아, 영택이 형. 7시에는 장준영 라디오가 있고 8시에는 영택이 형 생일 그게 있죠. 왜 얼굴 안 보여주냐고요? 오늘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레슨 받으러 왔냐고요? 아니요, 저는 숙소에서 있습니다. 밖에 날씨 장난 아니던데. 어제 진짜 치킨 먹었어. 오늘 먹으려고요. 미세먼지 많다고요? 그러게요. 미세먼지가. 근데 날씨는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영택이라고 해도 괜찮? 영택 뭐 어때? 헤헤. 핸드폰 고쳤습니다. 드디어. 최악이야, 미세먼지. 그럼 창문부터 닫고. 폰은 왜 고장 났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안에 그것처럼 그 검은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늘 꿈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는 꿈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바꾸라는 건가? 보상 신청했습니다. 그거 돼가지고 보험 들어놔가지고 난 삼성을 사랑해. 저도 삼성 사랑해요. 삼성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달라요. 제가 얌전한 물건을 얌전히 잘 쓰는 편이 아니라 갤럭시 플립 말고 다른 갤럭시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써봤는데 아닌가? 그건 LG였나? 아무튼 썼는데 잘 고장나서 제가 잘 못 써서 울트라 좋아. 울트라 이런 거는 좋죠. 근데 또 이제 또 폴더폰으로 바꾸겠다는 한때 쓰잘데기 없는 제 집념 덕분에 제가 얘기해줬나? 왜 갑자기 플립으로 바꿨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바꿨는지? 30 후기 말해줘, 주찬이. 후기. 알려줘야죠. 짱구 때문에 아니냐고? 아니요. 사실 제가 그냥 갑자기 그때 필미 활동할 때였는데 갑자기 그냥 순간 그냥 폴더폰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2G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투지를 써야겠다. 그래야겠다. 그냥 폴더폰을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물론 그 카톡도 되고 이것저것 다 되잖아요? 그 데이터도 쓸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막 쿠팡을 통해서 막 중고폰 찾아보고, 당근 보면서 중고폰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 어플들을 못 쓰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위버스나 뭐 포켓덜스나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플리비로라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바꿨습니다. 폴더가 목적이었던 건, 예, 그냥 폴더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폴더 써본 적 없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저도 첫 폰이 크리스탈 폰이었나? 그 반터치 되는 그 핸드폰, 사이온이었나? 어디서 나온, 사이온 맞나? 아무튼 어디서 나온 폰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플립을 안 썼으면, 이번 거를 안 썼으면, 그 겉에 화면도 안 됐을 거라 분명히 큰일 날 뻔했어요.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고장나도 밖에 액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행이었죠. 밖에 액정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아, 30 후기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이터를 갈고 바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공연 날에 이제 받아가지고 한 3시쯤에인가 4시쯤에 받아가지고 바로 송전에 발랐는데, 새 거니까 제가 송전에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또 뻑뻑하니까, 소리가 안 나네 하고 송전에 더 발라가지고 엄청 뻑뻑했어요, 활이. 그래서 활을 그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뻑뻑하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든 상태로 했는데, 근데 마지막 연주 할 때는 그나마 좀 송진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막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정신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니스들이 아닌 분들 이상, 제가 바이올린 하는 거부터가 할 줄 아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을 해봤겠지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실 텐데, 거기서 바이올린을 못 해버리면, 사실 바이올린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역할이 바이올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을 못하면 그 공연에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습기나 날씨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다 어렵죠.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어제도 너무 덥기도 덥고. 맞아, 파가니니는 천주교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 해야 된다더라. 사실 저도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타보지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미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나와서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공연 이거 들어가면서 저는 무조건 이기고 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바이올린 전공도 아니고 바이올린 배운 것도 어렸을 때 그냥 잠깐 사실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취미 수준도 아닌 그냥 그런 상태에서 했었던 거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활 쓰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뭐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기고 가는 게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바이올린 조금이라도 음이 나가거나 잘못 짚으면 뭐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악보는 잘 보겠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악보 안 봅니다. 지금도 악보를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제 난 살고 싶어 할 때는 모든 걸 갈아 넣은 것 같네. 맞아요. 사실 난 살고 싶어 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아예 왜요? 저는 듣고 해요. 듣고 하는 편이라 그래서 차라리 듣고 하는 게 편해요. 악보를 보기는 보는데 이제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번호를 보는 거죠. 의지의 한국인이네. 아직도 악보를 안 본다니. 사실 저 레슨을 받으면서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보려면 볼 것 같아요.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지.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듣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하고 안 갇혀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악보가 있고 손가락 번호가 정해져 있으면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근데 저는 너무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극 자체가 바이올린 연주에 몰빵한 느낌이긴 하더라고. 바이올린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가 1번의 뮤지컬.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 파가니니 작품 자체가 바이올린을 할 줄 알면서 노래도 되고 연기도 되는 배우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참 콘 형이 너무 처음 초연 때부터 너무 완벽하게 바이올린도 할 줄 알고 바이올린 전공자에다가 성악도 하셨고 뭐 미술도 하시고 굉장히 천재인 그분이야말로 콘 형이야말로 진짜 천재인데 그런 것처럼 된다고 해서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근데 전공자가 아니라 저도 좀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바이올린을 하루라도 안 잡으면 제 손가락이 굳을 것 같아서 아까 또 열심히 연습하고 어제 쇼맨십 미쳤다고 반응 좋다고? 사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공연 때 아니 드레스 리허설 때 소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걷어야겠는데 활이 있으니까 그냥 활을 물고 해야겠다. 근데 진짜 바이올리니스트라면 활을 물지도 않았겠죠. 활을 정말 소중히 아꼈겠지만 저는 그거고 뭐고 그냥 내가 불편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소매를 걷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 배우 형 누나들이나 뭐 스태프분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드레스 리허설 때 또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또 뭐 비전공자 주찬이는 진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파가니니를 처음 했을 때 생각했던 건 사실 제가 부족한 게 100개 중에
바이올린으로만 따지면 100개 중에 100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점차 그 부족한 점을 채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아서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내비쳐야겠다 했는데 연습 때는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무대 할 때 이제 점차 무대를 하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뮤지컬 배우로서 공연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골든 차일드로서의 홍주찬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무대 위에 서는 거고, 물론 뮤지컬을 사랑하는 한 배우지만 저도 아이돌임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선입견. 왜냐면 뭐 물론 분야가 달랐으니까, 분야가 다른 거니까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완전 다 깨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술가 아닌가 아이돌 전에. 맞아요. 사실 뭐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모든 예술가들의 직업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야 제가 뮤지컬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어, 우리 멤버들이 또 뮤지컬을 도전했을 때 뭐 이미지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합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제 자신이 있긴 하겠죠. 제 자신, 홍주찬이라는 사람 자체가 욕을 먹고 싶지 않으니. 그리고 홍주찬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와 같은 장르를 했을 때 욕을 먹는 게 싫고, 그 뭐 골든 차일드의 누구라고 했는데 그 추찬이라는 친구는 뭐 잘하더라, 아니면 뭐 추찬이는 뭐 열심히 꾸준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멤버들도 분명 기분 좋을 거고, 그거에 또 그 뭐라 그래, 영감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그거에 또 그 자신을 얻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그 멤버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멤버 욕을 듣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내 사람이 칭찬받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대열 오빠도 곧 뮤지컬 하잖아. 주차연 조언해줬나? 조언이라고 하기에보다 아직 대열이 형도 이제 리딩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시스템을 이제 적응하기에는 아직 초반 단계라 뭐 이것저것 정신이 없을 텐데, 그냥 사실 뭐 주변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연출님한테도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뭐 또 형이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지만 저는 약간 그런 걸 짜릿하게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했을 때 그 희열감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올린을 뭐 만져는 봤지만 제대로 연주를 해보지 않는 비전공자로서 이 공연을 실수 없이 큰 실수 없이 잘 올린다? 내 잠재력은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나 자신한테도 이제 알려주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게 되는 그런 일이 될까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정 중인 거에 후회는 없냐고. 저는 사실 후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후회를 하지만 그 후회도 뭐 다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주찬은 모를 거야. 주찬 오빠의 팬인 내가 얼마나 짜릿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 해내면 그것만큼 또 자부심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니스들도 저한테 자부심이 되듯이 공연을 하건 노래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 찾아와주고 내 노래를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뭐 이거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진 않겠지만 그냥 뭔가 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7년입니다. 골든차일드를 하면서. 근데 항상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뭐 음악 방송을 한다거나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뮤지컬 무대를 선다거나 뭐 그런 거를 저희 일을 했을 때 골드니스들의 반응이 뜨겁거나 뭐 많이 찾아와줘서 함성도 열심히 응원해준다거나 하면 그것만큼 솔직히 힘드는 거 없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내가 잘하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아무리 방에서 이렇게 숙소 방에서 뭐 바이올린을 하고 노래 부른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아쉬운 것처럼.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자부심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겠습니까? 응?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가니님 배우분들도 너의 노력을 기특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아져. 사실 처음에는 형 누나들이랑 친해지기 전에는 형 누나들도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안 했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놀래했었어요.
세중이 형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바이올린을 할 줄 알아? 이랬었어요. 배우들과 많이 친해졌어. 많이 친해졌죠. 뭐 이번에는 근데 사실 제가 바이올린에 너무 정신 팔려 있느라 그 더 깊게 이제 알아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공연 남아 있으니까 공연하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연예인.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죠. 뭐든 하면 돼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든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슨 일을 했을 때 못하겠는데 라고 하고 안 하면 0이 되잖아요. 근데 난 10을 바랬어. 근데 어떻게 일단 해보자 라고 하면 0.00001이라도 할 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안 한 것보다 더 돌아오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후회든 뭐 값진 보상이든. 그럼 해보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극복해?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거는 마인드를 멘탈을 이제 할 수 있다. 멘탈을 잠깐 기다려봐. 멘탈을 리마인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은 모든 실패와 후회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걸 얻어내느냐의 차이인 거지. 파가니니는 왜 다리를 절어? 제가 찾아본 바로는 파가니니는 골반이 뒤틀려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때 당시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말단비대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다리 길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쩔뚝이면서 걷는다고. 제가 근데 사실 이거를 최근에는 파가니니에 대해서 이제 뭐 출생 연도와 뭐 그런 것만 공부했었고 옛날에 이제 로투킹 할 때 공부했던 건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악마가 발목에 족쇄를 채워놔서 쩔뚝인다라는 그런 상상력 넓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안 저러는데 갑자기 저러서 머지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쩔뚝이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주할 때는 쩔뚝이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사실 저는 파가니니가 그 시대의 최고의 진짜 마케팅 천재,
그리고 최고 락스타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의 넘치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를 씌우고 그거를 이용해서 더 이제 공연을 한 거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게 천지지 않나 싶어요. 진짜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월드 투어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영상을 봤었어요.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어떤 길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와서 자기도 바이올린을 할 줄 아는데 연주를 좀 해드려도 되겠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연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파가니니였던 거예요. 근데 파가니니는 그 되게 그 없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뭐 연주회를 계속 그 연습을 계속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협박을 그 학대를 받고 자라온 사람으로서 뭔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좀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 파가니니는 정말 최고의 짠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되게 비루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파가니니는. 아킬레도 엄청 사랑했대. 맞아요. 사실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아킬레와 파가니니에 대한 서사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 아킬레를 데리고, 이제 아킬레가 태어나고 나서 아킬레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러 다녔었대요. 거의 음악 여행을 같이 다녔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아킬레가 그렇게 막 4년 넘고 3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매장을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는 파가니니가 아킬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전 재산 내놓는다고 하고 나서 허락받았을 때 육성을 욕했어.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마지막 대사지 않을까. 뭐 모든 재산을 신의 성전에 올리겠다 했을 때 사실 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가니니에 대한 글을 한 세 가지 찾아놨는데 핸드폰이 망가져서 보지 못하고 이제 고쳤으니까 오늘 보면서 자야죠. 나중에 제가 다 읽게 되면 꼭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파가니니 영화도 있던데 저 그 영화 봤었어요.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아. 꼭 파가니니 끝나고 Q&A 원해요. 언제든지요. 제 나름대로의 디테일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팬들이 알아채지 못한 디테일? 어제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파가니니가 관절이 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 뼈나 관절들이 일반 사람들의 뼈와 관절보다 더 유연했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엄청 길고
유연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법들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뒤틀려버린 관절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난 살고 싶어 하면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만져요. 가끔 이제 뮤지컬 하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는 왼손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 맞아 맞아.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 그래서 손을 만지는 걸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만지냐 하면은 그런 증후군이 있고 병이 있으면 손이 온전히 괜찮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욱신거릴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을 거고 말이 안 되게 이제 손이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아픈 것도 표현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표현을 좀 하고 좀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세중이 형이랑 콜랭이랑 파가니니 이렇게 연주할 때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약간 예술가 바이올리니스트의 왼손은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만지게 할 수 없는 디테일을 좀 섞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뭔가 정말 비싼 악기를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처럼 비싼 악기보다 더 비싼 게 내 손이잖아요. 내 왼손, 오른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좀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뭐 그런 디테일들? 근데 공연을 하면서 점점 디테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콜렉이랑 대화할 때 서로 옷 건드는 것도 너무 좋았어. 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콜랭을 마주할 때는 사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너보다 한 수 위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보다 어른이야. 뭐, 나이는 어릴 수도 있어도, 너보다 어른이고, 내가 너를 컨트롤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거를 디테일로 연결해서 써볼까? 아유 그래 네가 아무리 날 띄워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랭은 정말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 와중에 또 돈을 얘기하고 사업가로서는 정말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좀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공연을 하면서. 뭐 앞으로 공연을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은 디테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저는 다른 형들한테 시간을 보내고 또 내일 공연을 위해 컨디션 조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